10월 16일하고요. 17일 주간하고 야간 통합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내일부터 좀 많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많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혜택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일야가 계속 있고 또 구기야도 뭐 우치될 수는 있겠지만 내일 진행하게 되면 경기가 또 있고 내일 또 축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일정에 또 축구가 이제 리그가 재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숨통이 좀 트이실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신 분들 오늘까지만 좀 참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뭐 어제 주간은 조금 아쉬웠어요. 초안 분석대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좀 바꾸는 바람에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주력 아르헨티나 승하고 모로코 프렌 주력을 하고 모로코 오바하고 이제 뭐 시애틀 오바나 이런 것들을 부주력으로 봤어요. 그래서 주력 잘 들어왔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어제도 그래도 경기 일정 적은데 가입하셨거든요. 좀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또 S급 단폴까지 S급 단폴은 틸키 오바 이런 거 추가로 드립니다. VVIP 가입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요코하고 한신부터 가겠습니다. 이거 한신승의 요코 프렌에 언더 봤었죠? 이거는 제가 맞췄고 잘 맞춘 경기도 있고 터무니없이 틀린 경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못한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람이고 다 맞춘다고 뭐 여러분들 시간만 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오늘도 바라겠고요. 일단 요코가 잔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1승을 일단 안고 시작하는 우승팀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고요. 원정팀 요코나 니오네 같은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5원까지 지면 코너로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뭐 휴식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이키하고 타케다 우유가 나오는데 일단 사이키는 원래 1선발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이 경기가 아니죠. 어, 한정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이키입니다. 그래서 통합 우승하고 메이저리그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그래서 뭐 올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친구들 몇 명 있긴 한데 뭐 노리모토는 그냥 도전하는 것 같고요.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구위를 봤을 때 마무리했다가 뭐 마무리도 안 돼가지고 세컨맨으로 밀려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노리모토 도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세이브 다카하시도 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이키가 가장 도전을 하려고 하는 선수 중에서 가장 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타케다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이제 선발로 로테이션 정상적으로 돌진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나와가지고 괜찮았어요. 6경기 4승 1패 1.6. 아무래도 생소한 것도 있고 많이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신도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한신 원정 고신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완벽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도 어제 한신도 사실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휴식도 요코보다 길었기 때문에 가장 이 가을야구 할 때 변수가 뭐냐면 기다리고 있는 팀들, 우승팀들이 타격감이 언제 올라오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신은 어제 어쨌든 모리시타하고 오노데라 이 적시타에 두 점을 뽑아내고 나서 또 점수를 잘 지켜줘 승리 한신답게 이겼어요. 그래서 요코는 사실 초장에 좀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뭐 한신은 지금 사이키가 나오는데 사이키가 요코한테는 다른 팀들보다 약한 건 맞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시즌마다 한 번 정도만 조금 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시즌도 초에 5.2이닝 4실점 처음 만나가지고 절구 그 이후에는 계속 잘 던졌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이제 가을 야구에서 5이닝 1실점 패전 투수가 됐었던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만 못 던진 건 아니거든요. 이닝 소화를 6, 7이닝은 최소 기대를 하는데 5이닝 던진 것도 아쉽긴 한데 저는 한신이 확실히 이번 시즌은 2년 전 그 이상 통합 우승했었던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타 밸런스가 가장 좋다. 지금 1년 전체적으로 모든 팀들 가운데. 그래서 이 경기는 한신승 보고요. 다만 타케다 우유를 다시 만나도
점수는 내겠지만 많이 내야 2점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빵점 1점 낼 수도 있고, 요코는 이 경기가 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타케나 우유가 좀 흔들린다. 4회가 됐든 5회가 됐든 위기에서 믿고 뭐 사무라이 정신으로 믿음 야구 이걸 할 지금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고 뭐 위기 상황에서 또 틀어 막으면서 불펜이 강하진 않지만 불펜 틀어 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점수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요코 타선 또한 조급함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틴이나 그다음에 미야자키가 이제 대타라로도 나오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타선에서도 장점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키도 돌아와서 사실 안타치긴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봤을 때는 한창 좋았을 때 폼도 아니고요. 사노나 스쓰고 이런 쪽에서도 해줘야 되고, 사실 포드 대타 나오는 거는요 기대가 안 돼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 안 쓰는 것보다 나니까, 지네 애들 쓰는 것보다 나니까 포드를 한번 내보내는 건데 기대가 안 되고요. 또 앞쪽에서 에비나나 쿠아라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쿠아라는 이제 어제 사만타 혼자 치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만 혈막 구간이 계속 있어요. 뭐 사노가 혈막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거는 한신승 요코 프렌의 언더 어제와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엔디 정도는 한신을 보지만 2.5 풀은 어제처럼 요코 풀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양상이 흘러갈 만한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니오넴하고 소뱅입니다. 이것도 이제 니오넴도 찬스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 홈런으로 1대1 주고받은 가운데 양 팀 다 합쳐서 잔루가 너무 많았어요. 출루는 30출루 했는데 점수는 꼴랑 3점, 그것도 연장까지 가가지고. 이 야마카와 데마카와가 또 힘이 좋으니까 사실 그게 내야에서 이제 야수가 점프해가지고 3루수 했네요. 잡을 수 있는 타구인데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게 바운드로 키를 넘겨버렸어요. 오늘은 이제 아리아라고 1선발, 니오넴은 지금 선발이 사실 조금 원래 나와야 되는 친구가 아닌 후쿠시마 렌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후쿠시마 렌도 잘 던졌어요, 올 시즌. 근데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걸리긴 해요. 왜 타츠, 후쿠시마 렌 계속 이렇게 경험 부족한 친구들이 내리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신조 감독 뭐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어제 어쨌든 타치도 뭐 안타는 많이 맞았지만 결과적으로 무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렌도 뭐 경험이 많은 친구는 아닙니다. 딱 2년차 소뱅 상대로도 그래도 작년에는 좀 약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만나지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데이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점을 해도 어쨌든 소뱅도 답답했던 것들 보면은 후쿠시마 렌도 뭐 5, 6이닝 1, 2실점 이내에서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리면은 바꿀 거예요. 근데 어제 타치는 결국 흔들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6이닝까지 먹은 거고,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소뱅은 이제 홈에서 불안한 아리아가 나옵니다. 다만 니오넴 상대로는 원정에서 한번 4이닝 6실점 뭐 시즌 막판에 털린 거 말고는 홈에서는 못 던졌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7이닝 실점, 9이닝 무실점 완봉, 8이닝 4실점 했지만 본인 자체가 3자체 이것도 못 던진 건 아닙니다. 그 다음 7이닝 2실점까지.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니온을 상대로 한 번씩 맞을 때 실점 범위값이 커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잘 던진 경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소뱅 승, 니온의 2.5 프레는 나 오바 봅니다, 이 경기.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한신을 잘못 본 게 언어버를 잘못 봤죠. 승패는 제대로 봤고 언어버를 잘못 봤고, 이 경기는 이제 정확하게 소뱅 승의 언더만 봤죠. 근데 이거는 핸디도 아리아라의 실점 때문에 니온의 2.5 풀도 봅니다. 다만 1엔딩은 다 본다면 소뱅 마인이나 한신 마인 보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이거는 접전 끝에 언더 어제랑 비슷하게 가고요. 이거는 접전 끝에 어제랑은 다르게 어쨌든 소뱅도 타격감이 2차전이니까 어제보다 조금 올라올 거라고 보고, 후쿠시마 예상대로는 최소 1, 2실점 많으면 2, 3실점까지 뽑는다고 보고, 아리아라도 뭐 한 2실점은 최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언더를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소뱅 승의 니온의 2.5프랜의 오바, 한신 승의 요코하마 2.5프랜의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하고 메이저리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번 주 적중 내역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경기가 적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적중 내역이. 그래서 이번 주 첫날 주간 틀렸고요. 어제 주간 틀렸고 나머지는 다 적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주 DB하고 부산 KCC 농구가 참 어렵죠. 창원 LG 같은 경우에 어제
뭐 타마요 정도 빼고는 마레도 안 좋았고요. 나머지 선수도 국내 선수들도 다 안 좋았어요. 저는 농구가 뭐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여담이지만 농구가 싫은 건 뭐냐면 선수단 전체가 팀의 전체가 야투가 저점을 찍는 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느바 같은 경우에 뭐 백투백 일정이라던가 아니면 계속되는 원정 3연전에서 마지막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뭐 그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KBL에서 지금 시즌 초에 이런 개짓거리가 나온다? 좋게 볼 수가 없어요. 단체로 뭐를 했길래 짠 거 마냥 다 같이 야투가 안 들어갈까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돈을 한두 푼 받는 애들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뭐 창원을 잘 피하신 분들은 언더로 가신 분들은 잘 가셨겠고요. 그래서 창원지는 어제는 사실 자연재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주 DB하고 부산 KCC는 어렵습니다. 일단 원주 DB는 홈에서 하고 특히 지금 뭐 직접 가스 잡은 거는 가스가 못한 거니까 DB가 뭐 알바노 그다음에 앨런슨 강상재 김보배까지도 득점 합류하고 이용우까지도 그래서 앨런슨 알바노의 두 명에다가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서포트를 해주느냐 또 무스타파가 또 나와가지고 얼마나 앨런슨의 체력 안배를 해주느냐가 저는 원주 DB의 키포인트고 올 시즌 그리고 김주성 감독이 얼마나 주접을 안 까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탐 타이밍 못 잡는 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김준성 감독이. 어쨌든 앨런슨 알바노의 원투펀치에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 수비에서 얼마나 서포트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부산 KCC는 허운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지 않은 최준영도 없지만 허웅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레장 장재석이 지금 모비스에서 와가지고 쇼농하고 높이에서 트윈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송교창도 어쨌든 사실 기대치만큼 하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없는 살림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원주 디빗은 부산 KCC 4.5 프렌 그 다음에 기준점이 이거는 뭐 지금 올 시즌 KBL 전체로 낮아요. 154.5 기준에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높이에서는 앨런슨 수비가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KCC의 포인트는 얼마나 앨런슨의 외곽 또 알바노를 제어해 주느냐 그게 키포인트인데 저는 앨런슨의 외곽만 어느 정도 조금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해준다면 그래도 부산 KCC가 원주 DB의 득점을 제어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원주 DB가 부산 KCC 허웅을 좀 전담으로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발해장 그 다음에 숏농은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허웅을 잘 틀어막는 게 원주 DB는 키포인트라고 봐요. 이게 원주 DB가 무너지면서 그냥 와르르 지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프론트 코트, 백 코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라고 표현을 안 하죠. 프론트 코트, 백 코트, 내외곽을 다 내주면 승산이 없어요. 원주 DB가. 허웅하고 마레장, 쇼농 이 세 명이 세 명을 어떻게 잘 막느냐가 중요한데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허웅의 3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 인사이드도 어떻게 잘 막는 게 중요하지만 강상대가 수비가 좋지 않거든요. 높이는 있어도. 아니면 김보배로 활용해가지고 그나마 좀 수비가 강상재보다 나으니까 김주성 감독이 생각이 있으면 김보배를 좀 활용을 해야 돼요. 저는 이 경기는 서로 점수는 많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서로의 점수가 많이 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어요. 앨런슨,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서 강상재라던가 또 알바노가 또 리머텍 아니면 자핑한다던가 외곽도 쏠쏠히 가끔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박인웅이나 김보배 뭐 이런 애들도 서포트 해주면서 뭐 점수가 나올 시나리오도 있고 부산 KCC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론트코트 백코트의 어떤 양 팀의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면 난타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서로 일정 부분 저는 제어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언더 보고요. 승패는 그래도 저는 원주 DB가 허웅 쪽, 백커트 쪽만 조금 더 신경 써줘서 막아준다면 저는 그래도 원주 DB가 승리를 한다. 다만 이거는 정말 치열하고 연장을 재수없으면 갈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3.5여도 4.5, 5.5도 아니고 3.5에도 부산 KCC 프레임을 보는 거 저는 원 포지션 한 골 싸움 많아야 이제 마지막에 한 4, 5점 남고 장판이 마지막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게요. 부산 KCC 프렌의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이저리그 두 경기 할게요. 코멘트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조합 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고 오늘 주간부터 받아보실 수 있고요. VVIP는 S급 단풀까지 나갑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경기가 그래도 좀 많아져요.
자, 메이저리그 두 경기, 미러키하고 다저스 한 경기만 있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죠. 다저스는 글라스노가 나오고 미러키는 미정인데 퀸타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프너 내보내고 그 다음에 퀸타나를 붙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애리조나 다저스 잡았던 방법이 오프너 올리고 좌안해가지고 많이 좀 때려잡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확실히 다저스가 물론 오늘 토론토가 홈에서 다 내치고 원정에서 잡긴 했습니다만 일단 확실히 다저스가 가을 야구를 잘한다. 가을 야구 짬바가 있는 선수들이 많고 특히 봄, 여름, 키케, 겨울이죠. 가을이라고 안 합니다. 왜? 키케가 가을이니까. 그래서 키케는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타니도 침묵하다가 직접 경기에 살아났고. 그래서 물론 더 잘해야 되긴 하지만 특히 선발 야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발보다는 불펜 야구가 됐었던 다저스라면 올해는 선발 야구가 되고 있습니다. 스넬, 야마모토 이닝도 많이 먹어줬고 또 심지어 2차전 다저스는 야마모토가 완투를 했기 때문에 불펜을 아예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불펜들이 세이브도 된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사사키가 이제 초반에 보여줬던 것보다 불안한 건 맞습니다만 사사키가 불안해도 트라이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다저스가 체력 세이브도 됐기 때문에 여러 카드가 투마카세가 가능하다는 것들.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오픈런 내고 퀸타나를 낸다 하더라도 퀸타나는 홈보다 원정에서 다저스한테 한번 호되게 혼났던 적이 있고 글라스노가 필라 상전에서 이제 불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선발 나왔을 좀 회의적이었는데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미러키 상대로도 올 시즌 홈 원정에서 모두 다 좋은 피칭을 보여줬다면 이 경기는 다저스 승의 저득점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퀸타나가 좀 맞더라도 이거는 3대 0이 되면 승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퀸타나를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이거는 저는 다저스 승의 언더. 미러키는 많은 점수를 내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더를 보는 겁니다. 언더 옆에까지. 그 다음에 토론토하고 시애틀. 오늘은 토론토가 쉐인 비버가 선발 야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은 선발 야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커비가.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그 공이 빠진 거. 그게 뭐 배트 맞고 파울 된 게 아니라 이 공이 뒤로 빠지면서 주자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싹쓸이 루타를 맞은 게 오늘 경기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보는데 내일은 안전모 카스티오 성님하고 슈어저 성님이 나와요. 슈어저는 뭐 토론토에서도 뛰었었죠. 그래서 일단 선발에서는 사실 카스티오 쪽으로 좀 기우는 건 맞는데 카스티오가 토론토한테는 좀 약했어요. 올 시즌. 홈에서는 이제 슈어저가 미들맨이고 물론 디트 상대로 이닝 짧게 던지고 그 다음에 불펜 나오고 했지만 휴식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보장이 된 상태에서 나오고요. 토론토 상대로 홈 원정 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홈에서 5이닝 5실점,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원정 경기는 뭐 30점 했지만 타선점 맞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긴 했습니다만 작년 올해 합쳐가지고 4경기 중에서 잘 던진 경기가 6.2이닝 1실점 작년 한 경기네요. 그래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이고 그다음 무엇보다 우리 슈어저 성님은 사실 벌랜더처럼 뭔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 올 시즌 확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을 야구는 올 시즌 지금 첫 등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토론토에도 잠깐이나마 있었고 그리고 뭐 시애틀 상대로는 이제 작년에 4이닝 2실점 죄송합니다. 슈어저가 시애틀에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 토론토에 있죠. 제가 지금 정신 못 차리네요. 그래서 슈어저가 어쨌든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작년에도 그렇게 잘 던지지 못했고 올해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정 성적은 더 안 좋습니다. 그나마 홈이 났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저는 슈어저도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치고받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만 승패는 저는 이거는 시애틀 승의 토론토 프렌에 오바 보겠습니다. 어제랑 동일하게. 그래도 시애틀이 결국에는 잡는다고 보는 이유는 슈어저가 오늘 쉐인 비버처럼 버티지 못하면 결국 토론토가 빠따가 터져도 시애틀도 같이 터질 만한 선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불펜 싸움으로 가면 오늘은 시애틀이 조금 이제 백기 들고 야 오늘 안 되겠다 하고 버렸다면 내일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상대가 또 슈어저이기 때문에 물론 슈어저를 공략 못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오늘처럼 대패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슈어저는 공략한다. 우리 개누가 형님은 옛날 개누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누가 형님은 제가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렵고 가을 야구에서도 전성기 때 한창 한 서너 시즌 잘했지 3, 4년 전부터는 가을 야구에서도 맛이 가신 게 우리 개누가 슈어저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애틀 승. 다만
카스티오 안전모성님도 지금 불타오른 토론토 볼바타를 억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처럼 원사이드하게 타격전이 아니고요. 서로 치고받은 가운데 결국 불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시애틀이 잡는다고 봅니다. 시애틀 승 토론토 프렌의 오빠 보고 준비한 5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부터 경기가 좀 많아지니까요. 내일 또 기분 좋게 또 적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